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둔촌주공만 오른 게 아니죠. 서울 뭐 제가 얘기하는 한강변, 마포, 또 한남동, 또 성수동, 또 옥수동, 또 광진구 쪽에 자양동 이쪽에 워커힐 쪽으로 가는 그런데 광장동 이런데 또 강남에는 뭐 강남 상구 뭐 압구정이 있고 뭐 반포서부터 이번에 흑석동 중앙대학교에 있는 흑석동 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괜찮은데 그쪽은 좀 약간 멀고 방배동 서초동 쪽으로 해서 강남 이렇게 뭐 저쪽에 송파 또 아까 얘기했던 올림픽 포레온 둔촌주공이죠 옛날 둔촌주공은 강동구일 거예요 강동구 송파구가 아니고 송파 이쪽으로 다른 아파트들도 좋다. 근데 특히 이제 반포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뭐 압구정은 뭐 저 평수는 크긴 하지만 뭐 100억 가까이 되는 뭐 너무 비싼 아파트고 뭐 한남동 그 이제 좀 많이 높은 그런 이제 반포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빼고 한 40억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들 빼고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입장에서 좀 적은 그게 이제 둔촌주공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둔촌주공만 오른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 많이 오르고 있죠. 이제 전세가가 좀 밀어 올리고 있고 이게 또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제가 미국의 금리가 내년에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약간 공포가 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익숙해져 버렸잖아. 시간이 벌써 2, 3년이 지. 2년도 그 9월 달까지 여름 22년도 여름에 그 막 75%씩 인상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런 공포는 이제 아닐 거다. 그래서 한 번은 좀 많이 오르면 멈칫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추세 자체가 그렇게 변화가 됐다. 또 주목해 볼 때는 이제 그 GTX A가 개통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하고 서울역 사이에 이제 서울역에서 삼성동까지 이제 개통을 안 했지만 이제 파주나 이쪽에도 개통이 될 거고 올해 밑에 이제 그 수서에서 동탄 이제 또 가운데에 있는 저기 성남 한교 또 부성 용인이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쪽 라인 또 GTX C가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 동두천 이제 청량리로 해가지고 뭐 창동 뭐 의정부 창동으로 해서 이제 광운대로 해갖고 청량리로 해서 삼성동으로 해서 과천 강남 통해서 과천으로 해가지고 의왕으로 와가지고 Y자로 안산 가고 상록지역 가고 이제 수원까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수원까지 내려오는 거는 이제 밑에 병점, 오산, 평택, 그 다음에 천안, 그 다음에 천안 아산 KTX역, 그 다음에 아산 여기까지 이제 아산 온양온천역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주변에 신도시가 있으면 신도시 또 요 주변에 주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GTX 우리 수도권망이 이렇게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기존에 이제 여기서 소외되었던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합세 쪽으로 갈 것 같고 올라도 이쪽을 중심으로 각 포스트마다 이렇게 오를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그쪽을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번 투자해 놓으면 지금 회수 기간이 길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를 들자면 들락날락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부동산 투자하면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이거 투자하고 이거 투자하고 이거 투자하고 할 수는 없잖아. 부동산 투자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GTX역 주변을 하는 거는 좋은 거다.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 외에 웬만하면 안 한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가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지만, 수도권은 그래도 3기 신도시가 있다. 좀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 못 기다리니까 이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투자고 고통이다. 돈을 갖고 현금을 갖고 기다리는 게 제가 계속 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이 저한테 와요. 어디가 좋냐 지금은 기다릴 때다.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양극화
좋은 데만 좋아지고 나머지는 꽝. 서울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강변, 그 다음에 GTX역 주변, 그 다음에 강남 3구, 그 다음에 밑으로 판교, 그 다음에 수원 광교, 그 다음에 동탄2, 수원역 주변, 의왕, 과천, 또 광명, 제가 얘기 다 했습니다. 밑에 평택도 괜찮아. 지금은. 제가 옛날에 검단 신도시 올 때 한 5년 전, 6년 전에 평택 너무 공급이 많다. 힘들다. 그때는 막 돌아가던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평택 좋아요. 경부라인, 청주까지. 해지 말아야 될 거, 지주택. 신도시 옆에 꾸물꾸물 나오는 지주택. 싼 게 비지떡이다. 해지 말고. 임대 아파트도 아파트잖아. 그거 할 때, 그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그때는 1주택 규제가 심하고, 주택, 신도시에 아파트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터지고 있잖아. 이게 저 마곡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생숙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피스텔. 지금은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 앞으로는. 그간의 경험을 갖고.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밀하게 봐야 돼. 경기 좋을 때는 들락날락해도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잘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들으시는 분들이 50명이라도 이 뜻이 전달됐으면, 요즘은 매체가 너무 다양하니까 방송서부터 뭐 이제 요즘 다행히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는데, 유튜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부정적으로 2년 동안 얘기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또 다른 말을 해,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 믿지 마라. 세밀하게 봐라. 부동산 시장은 전체가 안 좋지만 좋은 것도 있다. 여러 가지로 나눠서 2번, 3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실패도 할 수 있다. 견디면 된다. 변동성이 심하지는 않아요. 다 회복돼서 거의 다 신도시 송도나 뭐 청라도 그렇고 우리 검단도 그렇고. 앞으로 또 좀 지나면 덜 회복됐어도 회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원단을 사라, 원단. 함기 신도시를 노려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많이 비싸질 수 있다. 근데 항상 분양가는 비쌌다. 내 경험에 의하면. 워런 버핏이 그랬어. 백미러를 보지 마라. 앞을 봐야 되는데 자꾸 뭐든지 백미러 보고 우리는 판단한다. 24년 5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5월에는 뭐 검단 신도시에서 특별하게 뭐 분양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뭐 뉴스나 이벤트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우선 오래간만에 지금 이 화면에 검단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우선 여기 1단계는 거의 90% 이상은 끝났죠. 입주가 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이역 쪽. 여기를 뭐 3단계라고 얘기하는 저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백이역 쪽에 이제 올해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게 10월달서부터인가 올해 10월달서부터 제일풍경채 1차 101역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게 현대 일스테이트고 5밀린이고. 근데 백이역도 괜찮다. 근데 5호선도 보면은 이제 백삼역도 좋고 한데, 백삼역 상업지구 주변도 괜찮고 신도시 안에 있는 거는 다 괜찮다. 근데 백삼역 3단계 쪽으로 이제 분양가들이 슬금슬금 올랐잖아요. 분양가들이 이제 올랐는데 시간이 지났잖아. 그 대신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틀려진 거지, 뭐 가격 숫자만 바뀐 거고. 근데 이제 건축비 상승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쪽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호반도 그렇고 지금 막 급매로 처분하는 그런 아파트, 우리 이제 그때 공포가 왔을 때 사업자 대출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급매로 처리를 많이 했잖아요. 강남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격 하락 요인이 됐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걸 대부분 이제 주담대를 받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 받으시는 분들은 뭐 보통 이제 감정가의 한 60% 선에서 받는 거니까, 대신 금리가 또 지금 내려가는 추세고 많이 올랐다가, 경기가 이제 후행적이니까 부동산 경기는 이제 제일 먼저 아파트가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서부터 경기는 최고 저점, 작년 하반기가 제일 저점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경기가
맨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 올해 이제 상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수출서부터. 우리 이미 이제 요때서부터 이제 부동산은 안 좋은데 후행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 이제 하반기서부터나 조금 이제 더 살아날 적인데,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들은 이제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다른 분야, 뭐 생활이라든지, 이제 우리 이제 뭐 식음료라든지, 우리가 이제 생활비로 쓰는 이런 가게에서 쓰는 그런 경기 자체가 이렇게 돌리려고 한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혹시나 급등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 탕정도 그렇고, 탕정이 지금 검단 신도시 뭐 금호나 호반 이 정도 탕정역 주변의 아파트들이 그 정도 가격 정도 해요. 아산에. 천안이 이제 싼 게 아니에요. 천안이. 경부 라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안 아산이 한 7억대, 7, 8억대, 평택이 이제 지제역 주변으로 한 10억대, 동탄 투나 광교나 한 15억대, 34평 기준층으로, 평수가 큰 거는 더 비싸죠. 한 20억, 판교는 한 20억 이상 가고, 서울은 잠실 5단지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그거 한 50억 이상 갈 것 같은데요. 뭐, 현대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87년도, 85년도죠. 85년도에 제 친구가 그쪽으로 이사 간다고 막 그랬었는데, 현대고등학교 그래갖고, 인문계 떨어져가지고, 현대고등학교 그때 2회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전수학교였죠. 옛날 전수학교. 우리 그때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시험 보고 갔었는데, 거기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 입학하고 교회 다니던 친구가 그랬었는데, 지금 명문이죠. 현대고등학교가. 강남에 있는 거니까. 여기 서울에 있던, 사대문 안에 있던 사립고등학교들 다 유명 고등학교, 배제도 이사 갔고, 중동도 이사 갔고, 또 휘문 이사 갔고. 아파트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차를 두고 더 이제 지금은 추세 자체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 포지션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부동산 쪽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된 거는 그 고금리 때문이었잖아요. 금리가 낮아지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시장에서 스멀스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더군다나 저번 달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기금들,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동산 쪽으로 포지션을 갖고 투자를 한다. 이제 투자 안 했었거든. 걔 큰 돈이 움직인다. 부동산 쪽에. 걔네들은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제 바닥이라고 본 거지. 그래서 큰 돈을, 강남에 있는 큰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이 현금화해서 큰 돈을 갖고 있다가 이런 기업체에서 이런 헐값에 나오는 차들, 그 땅들, 이런 토지들 헐값에 20%, 10%의 가격에 그냥 채권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돈 버는 거예요. 이런 공포 때. 큰 돈은 못 벌죠. 근데 이럴 때, 이런 공포 때 부자들은 돈을 번다. 그것도 많이 번다. 우리가 버는 돈은 푼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을 자세히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백이역사 앞에 그 제1풍경 제1차가 있고, 그 뒤에서 이제 제 기억에는 여기 힐스테이트도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 입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세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영향을 이쪽이 조금 받기는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량 자체가 요즘엔 전세가 다행히 전세가 상승이고 바뀌었잖아. 월세로 쭉 금리가 높으면 월세로 가죠. 전세를 싫어하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를 누르잖아요. 은행은 항상 탐욕이 있기 때문에 높게 받으려고 그러거든. 대출 금리를.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다시 반대가 됐잖아. 전세 수요가 높고 월세 수요가 적어지고. 우리 빌라 사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빌라는 월세로만 가지 전세로 절대 안 가잖아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 빌라를 안 짓는 거죠. 못 짓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사업자가 돈을 못 빼잖아. 그거 월세 주려고 빌라를 그 비싼 건축비를 들여갖고 짓는 바보는 없잖아. 공급이 없어지죠. 더. 근데 빌라를 전세로 가는 사람들은 대출 조건이 좋아지면 다 아파트로 오는 거예요. 1.6% 갖고 다 보잖아요. 오히려 1.5룸, 2룸짜리 60만 원 내고 월세 내고 사는 것보다
한 1억만 있으면은 여기 와갖고 사는 게 훨씬 더 싸죠. 이자 비용, 부담 비용이 1.6%밖에 안 되니까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입주 물량이 때문에 약간의 이제 저기는 있겠죠. 그 대신 이제 수요도 신규 아파트로 가는데 안 갈라 그러지, 학교 때문에. 여기가 이제 기반 시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쪽의 수요가 더 좋아지겠죠. 제가 예상하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 이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가라, 그거는 지나갔다. 우리 이거 입주할 때, 이쪽에 입주할 때 거의 마피 나온 것도 있었고 대부분 분양가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그때가 공포였죠. 제가 그때 사라 그랬을 거야. 2년만 딱 지나보세요. 이 밑에 있는 아파트들, 여기 저 금성도 있고 예미지도 있고 여기 대성, 베르일, 대방 1차, 저기 우미린, 여기 유승한래들 한신, 여기 한신 이거 임대죠. 또 이거는 남파, 동양 파라곤, 호반2, 이게 신일, 또 우미린 1차, 2차, 그리고 여기 금호, 우미린 호반, 여기 안단테, 여기 이제 여기 대림 ENC, 그 다음에 금성 예미지, 이게 푸르지오, 여기 동양 부파, 대방 2차, 모아엘가가 여기 있네요. 아파트가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이건 뭐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이 아파트들이 얼마나 오를까 뒤따라서 시차를 두고 오른다 그랬잖아요. A급, B급이. 네,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보는데 공포는 그때였다.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이 앞으로 이익이 클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상가 쪽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한테 상가 계약하시고 전화 오신 분도 있고 한데, 계약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셔야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지. 상가 계약하고 계약금 넣었다 그러고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그래도 투자 잘 되든 안 되든 이커머스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50% 이상이니까 40%만 돼도 이제 넘어갔다고 봐야 돼. 추세가. 우리 옛날에 있던 옷가게들, 화장품 가게들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으로 다 하는 세상이 됐잖아. 그거 이커머스. 옛날에 롯데백화점 또 그러다가 나오다가 이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응? 핸드폰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쉽게 이커머스 시장으로. 네이버가 잘 되고 있고 쿠팡이 잘 되고 있고 이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응? 그 다음에 이제 알리, 테무 중국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이거 휘청이잖아요. 쿠팡도. 그러니까 유행이란 말이에요. 이 산업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면밀히 관찰해야 될 부분이에요. 뭔가를 내가 할 때 그런 거,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 은행 주식을 사는 게 낫고, 배당도 해주니까. 아니면 채권을 사는 것도 낫죠. 근데 이제 잘 공부를 안 해서 모르니까 거부감이 있고 그랬지, 훨씬 낫죠. 은행 예금금리는 지금 2%대, 그러니까 잘 들어야 4%대 받는 거고, 그거는 기획상품이니까 그런 거. 은행금리를 2% 줘가지고 주담대를 3.5%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3% 줘가지고 3.5%의 주담대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은행들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도 보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줄줄이 지금 이제 신도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자기네들 언론들도 신문사들도 부동산 섹터가 있거든. 섹션이 있어가지고 그거 돈 받고 했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기자들 월급을 뭘로 주냐고. 사주가 그거 적금 해약해갖고 주는 게 아니잖아. 광고 받아갖고 주는 거잖아. 근데 지금 방송이고 뭐고 광고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A급들은 다 지금 대기업들도 그 방송이고 했는데 지금 안 하잖아. 지금 뭐 하려고 거기다 그 광고를 해? 거긴 B급들만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 광고 시장도 변한 거야, 추세가. 지금은 다 우리가 보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광고가 나오는 게 그 대기업들 A급 광고들은 그쪽으로 가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힘들죠. 광고가 안 들어오니. B급 광고들밖에 안 들어오잖아. 신문사는 더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드라마 보고 부자들은 책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 습관적으로 그런 것만 보는 거야. 그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중독이 되는 거지. 잘못된 그 정보에.
노출되는 거죠. 책을 좀 많이 읽고 경제 관련된 그런 그 뉴스들을 많이 접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또 다른 거 들어봐서 이렇게 어렵게 경제가 흘러갔는데 나는 쉽게 판단을 해.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하여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처절하게 해야 된다. 그냥 하지 말고 처절하게. 그래서 남들보다 데이터를 내가 두세 개 듣고 판단하는 사람보다 데이터 10개 보고 15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오류가 적죠. 안 그래도 조작된 사회인데 계속 우리 안단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 수분양자들도 고통이 심하죠. 이제 그분들에 대한 가족들도 고통이 심하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워라 내워라야. 어느 이제 회사가 됐던 빨리 시공을 하던 입주 예정자가 됐던 빨리 결정을 해서 압력을 가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통은 빨리 부딪혀서 경험하는 게 제 경험에 보면 해갖고 해결이 빨리 되는 게 시간이 돈이다. 서로 이제 법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니 잘라니 내 잘라니 판사가 판사 그 입에다가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힘들어져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호선 연장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언론에 나오는데 5호선 연장에 대한 거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포 쪽에서 목리를 많이 부리고 이러는데 뭐 역 하나 더 생기고 뭐하고 이런 문제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김포 쪽 주장이 좀 이상하고 노선 자체도 이상해. 뭐 풍무 저기 한강 변으로 왔다가 이렇게 뭐 휘어가지고 다시 검단을 들렸다가 뭐 벤꼬리도 아니고 벤꼬리 노선도 아니고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근데 어찌됐건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지금 GTX-D가 지금 출발이 돼버리면 묻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하나라도 더 오는 게 좋지. 검단 신도시 입장에서는 저 서울로 연결되면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괜찮죠. 또 9호선 지금 지나가는 게 빨리 진행이 되고 이제 내년 5월달이면은 1호선 인천 1호선이 이제 놓이게 되면은 계양역까지 이제 한정거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괜찮고 서울 진입하기가 또 테리간 도로 뚫리면 올림픽대로 타가지고 서울 진입하는 것도 괜찮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운전하고 다니지만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으면은 집값 상승에도 많은 도움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 1호선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 조금 그 검단 뭐 연합 총회인가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데서 국회의원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빨리빨리 인천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내가 아파트 입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또 푸싱이라든지 압력이 들어가야 일이 또 빨리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집가격이 상승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사전 청약 받아가지고 지금 뭐 사전 청약이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뭐 이상하게 부동산 호황기 때만 이제 공급이 없을 때만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옥길지구 옛날에 그 부천 옥길지구 은계지구 위에 그거 할 때 사전 청약 받으신 분들 많이 이제 봤는데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지나버리니까. 근데 이제 무용론이 나와갖고 폐지가 됐는데 그 아파트들, 입지 좋은 아파트들, 중흥이라든지 제일풍경채 3차라든지 이런 데가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사전 청약이 이제 없어졌다. 우리 검단 신도시하고 계양, 우리 인천 서구하고 계양구하고, 이제 인천, 북부권 문해회관 유치하려고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검단 신도시로 오면 좋겠다. 그래서 문해회관 같은 게 좋죠. 연세에 드시고 그러면은 이런 문화활동 할 수 있고 이런 게 수요가 많이 높아지니까. 실거래 가격은 제가 따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실거래 가격은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고. 상가나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뭐 제가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뭐 이거 순서가 아직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추세가 지금은 이제 올해 상반기서부터는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고, 작년에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계속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네, 신규 아파트 우리 검단 신도시처럼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가격이 좀 많이 오를까 하는데, 이런 예상은 저는 뭐 이미 한 5년 전서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는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의 그 하락폭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서는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봐야죠.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 하나 올해 샀다가 내년에 팔고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라. 지금은 추세가 주식도 그렇고, 뭐 다른 거 원자재도 그렇고 다 이 실물 자체도 부동산도 그렇고 다 지금 뭔가가 오르는 그런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국제 협력해갖고 글로벌 그 시대라는 그런 게 깨지고 나서 자국 중심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깨지고 이러면서 그게 다 비용이지. 중국산 안 받는 데잖아, 미국이. 그러면 중국 애들이 안 팔까요? 베트남에다가 공장 건설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우회해갖고 이제 수출을 할 거 아니야. 여러 그 멕시코로 가든지 캐나다로 가든지. 그럼 거쳐가면 또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거치는 통행세가 항상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럼 결국에는 그게 물가를 올리죠. 이런 우리 경제 제가 지금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부동산 이외에 여러 가지 금리나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결국엔 우리 지금 2022년도에 아파트가 이렇게 폭락을 한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금리 때문에 그런 거죠. 원인은 금리였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고 해야 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다 지금 모르는 에브리띵 랠리라고 그래. 모든 게 다 오르는 거라고 지금. 안 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월급 급여 생활하는 사람들.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전세 가격이 그나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데이터를 보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서구예요. 서구에서 지금 뭐 입주가 있어가지고 하는 데는 검단 신도시밖에 없으니까 검단 신도시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이제 상승 곡선의 탄력이 될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이제 검단 신도시가 오를 때가 됐다. 내년 올해 수요라는 거는 항상 아파트 가격이 공포했을 때 사는 거지 미리 사는 거지 오른다 해가지고 뒤따라 오는 사람 별로 없죠. 오는 사람도 많지만 투자는 미리 해놓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조금 더 상승의 힘이 여력이 좀 세지 않을까. 내년도 5월달이면 1호선 개통이 되니까. 그리고 9호선 지나간다고 나오고 테리 고속도로 또 밀리고 5호선 발표니 GTX 뭐 예탄이 뭐니 막 나오고 이러면 그런 게 이제 집값을 상승시키는 거니까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고 여름에 또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과격해졌죠. 날씨들이 추울 때는 엄청 춥고 안 춥다가 겨울에도 더운 날이 많고 그러다가 추울 때 그냥 엄청 춥고 여름에도 선선하다가 갑자기 그냥 엄청 덥고 또 그냥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이 기후변화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시고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이 준비를 하고 콘텐츠를 짜서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저는 뭐 이제 오래 드신 분들이지만 저는 한 100분만 들었으면 100분, 150분 정도. 근데 이제 다행히 많이 들어주시니까 정보라는 거는 많이 듣는 것보다는 퍼진 것보다는 쉬운 거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근데 이제 쉬운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하죠. 그리고 2번, 3번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지. 여러 사람들 말을 듣고 하려고 해요. 본인이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한 100분, 150분만 제 방송을 봐주셔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뭔가 이제 투자가 있고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이제 또 투자처를 많이 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되지 않을까 있는